네, 이제 2부 2023 수출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식품 수출은요, 글로벌 불확실성 가중과 함께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그리고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AT 해외 지역 본부장들이 직접 현지 시장 동향 및 수출 방향성을 이제 곧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해외 권역별 소비 트렌드 등도 공유할 예정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전략 수립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가 분석한 2023년 수출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는 주식회사 트레이드 파트너스의 안지정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트레이드 파트너스의 안지정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23년도 수출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앞에 섰는데요. 되게 전망을 분석하기에는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치로서 또는 현상에 대한 또는 과거의 유사 사례를 통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분 동안 과거에 유사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현재 수출 환경과 이를 토대로 향후의 주요 수출 권역에 대한 수치로서의 전망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수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로 인한 어떤 소비에 대한 위축이 이루어졌고요. 일본의 엔저를 통해서 일본 내 수출에 대한 경쟁력 또는 일본과 유사한 경쟁 제품에 대한 제3국에서의 경합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시장 수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저희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오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이를 보면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어떤 이슈가 하나가 발굴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또 2015년도에는 러시아의 어떤 디폴트 위기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급락했던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 금융 위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그런 경제 침체 현상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세계 경제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수출은 위기에서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행태를 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이런 위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저력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를 이 통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요. 7개의 변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 브랜드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식품 국가 마케팅에 대한 지속과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류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이 디지털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환율에 대한 어떤 수출보험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장 애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관에 대한 협업들이 오늘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수출을 급격히 성장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교역량 지수를 한번 들여다 보았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그 교역량은 그래프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교역량에 대한 증가율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하고 유사한 행태를 띠고 있는데요. 2008년도의 금융위원회는 약간 다른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곡물 생산에 대한 것들도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세계 교역에 대한 추이는 과거의 2008년도의 금융 위기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보다도 보호무역이라든지 또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교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인데요. 2020년까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세계 그 식량 가격 지수가 급등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의미는 결국엔 수급이 어렵다라는 신호이고요. 수급이 어렵다라는 거는 향후에 식량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도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량 가격의 그 지수가 급격하게 급등한 이유는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통한 이유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향후에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량 가격 지수에 대한 그 식량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한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를 품목별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식량 가격 지수는 크게 이제 한 5가지 주요 품목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밀, 옥수수, 대두를 보시면은 2020년도 대비 2022년도에 큰 폭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무려 2배에서 2.5배까지 상승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상위 수출 5개 권역 국가가 전체 공급의 약 80~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급 가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히 여기서 어떤 기후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 전 세계적으로 곡물에 대한 어떤 수급이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은 대응에 대한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 9월에 이제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밀 대신 수수 개발에 대한 어떤 수수 가루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중국은 옥수수 전분과 같은
이런 수출을 통제를 통해서 자국의 안정이나 또는 브라질과 같은 수입 다변에 대한 그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 그런 어떤 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제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자국에 대한 어떤 보호 육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근본에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TBT 통보 건수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TBT는 무엇이냐면 이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또는 표준 또는 시험 인증 절차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는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시키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에는 무역 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각 국가별 TBT 발행 건수를 보면은요, 2008년도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도에 급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각 국가 간의 보호 무역을 위한 장벽들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관 거부라든지 또는 이런 관련된 규정들을 들여다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치를 달리해서 통관해서 거부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각 국가별 수입 안전 규칙과 규제, 그 다음에 관련된 수입 절차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개편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권역별로 저희가 발표된 규제와 정책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았더니요, 각각의 권역별로 다른 형상을 띠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규제나 안전에 대한 정책들은 결국에는 그 국가 또 그 권역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상당 부분이 뭐 환경이라든지 또는 인권이라든지 ESG와 관련된 그런 개정이나 규정이 발행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관련된 관리 강화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의 규정들을 이제 수입하는 우리 그 미국 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통관 단계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성을 검사하겠다라는 미국 규정 적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뤘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라벨링에 대한 어떤 규정의 현대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세안 국가는 대부분 전통 그 시장 또는 재래 시장에서 많이 식품들이 유통되다 보니까는 라벨링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이나 또는 현대식 유통 채널들이 확장이 되면서 라벨링 규정에 대한 현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은 좀 다르게 식품 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원산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 뭐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를 표기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품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보다 좀 소비자들한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이나 또는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하게 좀 규제함으로써 이 자국에 대한 어떤 수입을 좀 이렇게 규정하고 또는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인데요.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다음에 모든 산업들이 지금 침체나 저성장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식량 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성장하는 산업인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높은 식품은 이제 성장하는 산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그
그 US 달러로 약 한 8조 6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지속적으로 2020년도에 이런 성장을 견인했던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식품 관점에 있어서는 클라벨 제품들이 굉장히 성장을 견인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식품과 그다음에 지역 식품에 대한 인기와 그다음 판매량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 그 소비 시장 관련돼서는 인구가 증가한 또는 이제 젊은 인구층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소비가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닥치면서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 농업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CES에서는 이 푸드테크가 하나의 정시 영역으로 이제 그 전시가 되었고요. 최근에 유니콘 기업들의 투자하는 현황들을 보면은 푸드테크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도 하나의 수출 영역으로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소비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제품 생산이나 홍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올해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에 대한 규모를 한번 나열을 해보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각 국가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시장과 그 다음에 배달식품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스낵류와 쌀가공 식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각 품목별로 증가율과 그다음 전망치를 제시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이제는 성숙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온라인에 대한 식품 구매 비중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고요. 그 이유는 고령화라는 어떤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채소류와 편의식품이 굉장히 소비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건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고령층을 위한 채소류나 또는 편의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앞서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낵이 전체 소비 비중의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낙농품이라든지 편의식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연평균 약 10%씩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현재는 세계 1위의 식품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세안입니다. 전통시장 비중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현대식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다른 국가에서는 편의식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이 아세안 시장은 아직까지는 편의식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향후에 편의식품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세안 시장은 이제 젊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영유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는 다르게 영유아라는 어떤 식품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소비 비중과 그다음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세안 시장을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은 이런 마케팅 포인트로서 영유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유입니다. 이 오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비중이 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본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 곡선을 보면은 중국과 비슷하게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비되는 비중들이 뭐 스낵류라든지 그다음에 곡물 가공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EU 시장이 수출에 있어서는 높지는 않지만은 향후에 EU 시장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023년도에 전망을 저희는 크게 한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희 농식품 수출은 세계 글로벌 환경 수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수출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수출 여건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7가지의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안 좋은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대응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후 위기로 촉발된 ESG, 그다음에 미닝 아웃이 본격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또는 마케팅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과 넷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IT가 농식품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농업과 푸드테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수출의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식품 산업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권역별로 소비 성향과 그다음에 규제 정책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많은 정보량을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을 좀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자, 발표해 주신 우리 안지정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AT 해외 지역 본부장님들의 권역별 수출 전략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양쪽 앞쪽과 옆쪽에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는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녹화 영상 송출로 진행이 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본 지역, 중국 지역, 미국 지역, 아세안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수출 전략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본 지역의 수출 전략 발표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일본 지역 본부장 장서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내일 수출 전망과 수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일본 시장 개방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22년 농산식품 수출 동향과 23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 개방입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교토부의 2개의 부, 그리고 43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시장의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입자, 벤더, 유통업체 구조로 유통구조가 다단계이며 복잡하여 상품의 납품 결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식품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하고 시장 소비 트렌드 등 변화가 급격하여 항상 새로운 상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절약지향적인 소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에 대해서는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 동향은 고령화 세대로 인해 간편식과 기능성 식품 그리고 가치지향적 소비가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년 농산식품 수출 실적과 23년 수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산식품 수출 동향입니다. 22년도 대일 농산식품 수출액은 11월 현재 20억 2천만 불 정도이며 연말까지는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한 21억 8천만 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는 한국 내 작황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와 엔즈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MZ세대 대상 한류 열풍으로 한국 과자, 음료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 성장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수산식품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외식 제한이 해제되면서 전복, 김 등이 회복되었으나 주 수출품인 참치가 엔즈로 인해 감소하여 보합세를 이루었습니다. 22년 주요 이슈 사항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더불어 엔즈에 따른 한국 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외식 시장의 회복과 MZ세대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새로운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별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사회로 오랜 기간 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엔즈로 인한 10여 년 만의 물가 상승으로 개인의 소비 의향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3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IMF는 1.6% 성장, 일본 내각부는 1.1% 성장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 대비 일본 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의 고수로 23년에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대일 한국산 식품 수출은 민간 소비 감소, 엔즈로 인해 한국산 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지만 일본 쿠페드에서 발표한 23년 식품 트렌드 예측 내 한국 포차가 선정되는 등 한류 열풍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3년도 수출은 22년 대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지역본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공사 본연의 역할에 다시 집중하려 합니다. 현지 유통매장 벤더 바이어 신규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업체들에게 거래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등 중소업체의 현지 시장 개척 어려움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식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품목입니다. 주력 품목으로는 김치와 파프리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품목 모두 현재 시장이 포화되어 정체 상태라서 이 상태를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는 다양화를 키워드로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배추김치는 이미 시장이 포화되었고 일본 제품과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배추 파동 등 재료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김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파프리카의 경우는 최근 일본 내 기능성 표시 식품 등록이 완료되어 기능성 패키지 제품이 런칭한 만큼 내년에도 이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일본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두려 합니다. 다음으로 22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주류와 소수류를 육성하려 합니다. 주류의 경우는 MZ세대를 주 타겟으로 한 이벤트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주는 드라마에 자주 나와 관심이 높으며 막걸리는 캔 막걸리를 중심으로 알록달록한 과일 막걸리가 인기가 있는 만큼 이를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스류는 현재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전통 장류뿐 아니라 양념치킨 소스나 불고기 소스 등 한식과 관련된 소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를 어떻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다음은 시장 개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업체와 일본의 수입업체를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푸덱스 태평과 같은 국제박람회, 케이푸드 페어와 같은 상담회를 통해 수출업체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려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리오프닝인 만큼 규모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원스톱 지원 사업과 같이 일본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 기업의 제품을 수입 통관해서 검역, 바이어 상담, 마켓 테스트 등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수출업체도 중요하지만 일본 내 한국 식품이 확대되려면 역시 수입업체를 벤더나 유통 바이어와 이어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판매 플랫폼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그동안 관계가 깊지 않았던 밴드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밴드를 통해 신규 유통매장 네트워크까지 발굴하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물꼬를 튼 이후 담당자에서 다른 담당자로 연결되면서 상품 설명회나 제안의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을 일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제안에는 수입업체와 벤더나 유통 바이어가 만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박람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식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가 참여하여 거래 성사율도 높고 납품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매장 직접 연계 판촉이 있는데 이온이나 코스트코처럼 대규모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선도시 유통체인 발굴에도 집중하려 합니다. 홍보사업으로는 대규모 한류 콘서트인 케이콘이나 한일축제 한마당과 같이 한류를 적극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현지 소비자 대면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한국 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내년에는 파워 인플루언서를 한국으로 직접 초청해 다양한 한국 식품을 즐기는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에 방문한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을 즐기고 돌아와서 다시 한국 식품을 구매,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본 지역의 수출 전략 발표 함께 하셨고요. 자, 이어서 중국 지역의 수출 전략 발표 함께 보시죠. 2023년대 중화권 수출 전망 및 수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지역본부 박성국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국가계약 및 농식품 트렌드입니다.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97배입니다. 인구는 14억 1260만 명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2021년 국가 전체 GDP가 8.1% 증가, 1인당 GDP는 12,000불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체 GDP는 3% 내외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농식품 시장으로 2021년 세계 수입 교역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액을 보면 2,198.2억 달러, 수출액은 843.5억 달러로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액 무역 적자는 1,345.7억 달러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일본, 미국, 베트남, 한국 순이고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미국, 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건강, 편의 추구, 품질 중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택 요리 증가로 반조리 식품류 수요 증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제품 활용 시장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금년도 수출 전망 및 2023년 수출 목표입니다. 수출 여건입니다. 중국은 반복적인 봉쇄, 경기 부진, 안전성 강화 등 시장 확대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면을 보면 도시 봉쇄, 미중 마찰, 중국 기피 등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생필품 위주의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유통은 대형 유통매장 고객 및 매출이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입국 의무 격리가 5일 플러스 3일로 개선되었고 12월 7일부로 제로 코로나가 폐기되었습니다. 홍콩은 입국 의무 격리 해제 및 자가 모니터링 폐지, 대만은 무비자 입국 허가 및 의무 격리 폐지 등입니다. 수출 실적을 보면 11월 말 누계로 중화권은 7.4%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9.3% 증가, 홍콩은 1.4% 감소, 대만은 7.2%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 전망입니다. 31억 6,900만 불로 전년 대비 6.3%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8% 증가, 홍콩은 2% 감소, 대만은 7%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수출 목표입니다. 33억 9천만 불로 금년 대비 7%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8% 증가, 홍콩은 4% 증가, 대만은 5%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중화권 공통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트렌드에 따른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신유통, 오토 채널, 편의축으로 확대되고 있는 편의점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중화권 전략 품목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홍보 강화 및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방역 완화 대응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로 중화권 수출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건 중국 전형인데요. 한국식품 대 중국 수출 환경 스왓 분석을 한번 보면 강점으로는 선행 경험 및 기술 축적, 한국 식품 선호,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문화 콘텐츠 파워, 지리적 근접성. 약점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 미투 제품이 많습니다. 상품 현지화 부족, 브랜드 관리 미흡, 시장 세분화 대응 미흡. 기회로는 내수 소비 신작 정책, 수입 식품 시장 지속 증가, 연평균 17.7%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화, 유통 진입 장벽 완화. 위기로는 교역 환경 불확실성, 중국 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 애국 소비 경쟁 심화 등입니다. 기업 측면을 보면 수출 품목의 중장기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되는 제품 전략이 요구가 되고요. 모방하기 쉬운 제품으로는 중국에서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상품 현지화가 필수적인데요. 제품 최저가 및 포장 개선 제품이 인기를 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시장 세분화 및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확장이 필요합니다. 1, 2선 도시는 프리미엄 품목 진출에 적합하고 3선 이하 도시는 가성비 선호 시장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안착이 어렵습니다. 신유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농식품 신유통 모델의 유통 판매와 광고 홍보가 융합된 소셜 커머스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측면입니다. 정부도 수출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고요. 과거의 수출 지원 정책은 통상 전략 지원과 현지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플랫폼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소비 수요 세분화에 적합한 제품 다각화 지원으로 경쟁력 유지 및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품 현지화 강화도 필요한데요. 현지 기호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중국 식품안전법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수입산에 대한 식품안전 및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대대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중국 시장 한국식품 탑10을 분석해 놨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국 지역 수출 전략 발표를 들어보셨고요. 자, 이어서 미국 지역의 수출 전략 발표 함께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AT 미주지역 본부장 심화서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미국 시장 농식품 수출 전망 및 전략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 개황, 대미 수출 동향과 전망,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순입니다. 먼저 국가 개황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면적, 인구, 경제력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자 대한민국의 100배에 이르고요. 세계 3위의 인구 대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GDP는 21조 4천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은 동부, 서부, 남부, 중부 4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출발은 동부에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구와 자본이 남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인종 구성은 백인 61%, 히스패닉 18%, 흑인 13%, 아시안이 6%가량입니다. 하지만 백인 인구 증가 속도는 더딘 반면
히스패닉과 아시안 인구 증가 속도는 빨라 미국 사회의 다양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5년경 미국 백인 인구 비율은 50%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같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 강화 트렌드와 인구와 자본 이동 추세는 앞으로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미 농식품 수출 동향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0년 이후 대미 농식품 수출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5억 불을 돌파한 대미 수출은 2017년 10억 불을 넘어서게 됐고요. 팬데믹 이후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 트렌드와 한국 농식품의 특징이 결합되면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2020년에는 15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한국 농식품에 대한 미국 내 인기와 수요는 여전했습니다만 그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11월 기준 대미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5억 700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원거리 시장인 미국은 유통기간이 길고 보관과 운송이 용이한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은 김인데요. 지난해 대미 김 수출은 1억 5,500만 불가량으로 캐나다로의 한국 농산식품 전체 수출과 비슷한 규모이고요. 라면과 음료 수출이 약 8천만 불, 인삼과 배가 3천만 불 수준입니다. 김치의 경우는 2011년 280만 불이었던 수출이 지난해 2,800만 불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는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출 여건 및 전망입니다. 미국은 2023년에도 물가와 금리 부담에 따른 민간 경제 활동 위축, 지난 11월에 있었던 중간선거 이후의 정치적 변화 등으로 0.6% 정도의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환경은 경기 회복을 위한 특별한 반등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올해 이은 소비 심리 위축, 특히 식료품 비용 상승에 따른 에스닉 푸드 소비 저하 가능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 농식품은 건강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인식, 건강 기능성 제품에 대한 여전한 인기, 해상 물류 비용의 안정화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도 대미 수출은 소폭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미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먼저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쌀 가공품, HMR 제품 등 현재 수출 주력 품목이고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코스트코, 아마존 등 주류 시장 진출을 확대 지원하고 이들 제품의 주 소비층인 MZ세대 겨냥 타겟 마케팅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김치 등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산의 특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차별화 마케팅을 통해 현지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한국산 제품군을 발굴, 홍보하는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류, 주류 등 최근 들어 수출이 성장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매칭 강화, 소비자 체험 등을 통한 마켓 테스트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배 등과 같이 농가 소득 연계 품목에 대해서는 판촉 사업 우선 배분 등을 통한 꾸준한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입점 채널의 다양화, 주요 매체 타겟 광고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41%가 살고 있는 동서부 지역은 K푸드의 핵심 시장이자 성숙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K푸드 소비 확대와 신상품 발굴이 이루어져야 타 지역으로의 소비 저변 확산이 가능하므로 판촉전, 박람회 등
핵심 마케팅 사업은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LA항, 뉴욕항 등이 있는 이 지역이 K푸드의 미국 내 도착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물류 지원 사업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부 지역은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데다 세제 혜택이 많아 인구와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성이 유망한 이 지역에서 K푸드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늘릴 수 있는 판촉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부 지역은 미국 내 K푸드의 상대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데요. 중부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K푸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K푸드의 주류 마켓 진출도 꾸준히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미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형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여 주류 마켓 납품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바이어를 하반기에 개최될 K푸드 페어에 참가시켜 수출업체들과 연결함으로써 주류 마켓 입점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건강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10분 활용해 뉴욕타임즈 등과 같이 현지인들이 자주 보는 매체를 활용한 관련 제품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식당 등과도 연계해 김치, 고추장 등 한국 발효식품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류 컨텐츠에 대한 인기도 여전한 만큼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류 히트 상품이 생겼을 경우 문화원,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소비자 체험 홍보 사업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각 주 정부 등에서 개최하는 현지 유명 축제에도 적극 참여해 미 전역에 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마트, H-E-B, 데카 등 현지 주류 마켓 입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촉 사업 선정 시 현지 주류 매장 연계 판촉을 우선 배정하고 현지 마켓 입점 가능 상품 발굴 및 바이어 알선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미국 시장 전망 및 수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HT 미주지역 본부에서는 2023년 한 해도 우리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미국 지역의 수출 전략 발표 함께 하셨는데 K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 전략적으로 다각화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아세안 지역 수출 전략 발표 함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지역본부장 박민철입니다. 당초 아세안은 수출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장 다변화의 핵심 국가였으나 이제는 주력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력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아세안의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아세안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아시아 시장 개화, 그리고 수출 동향과 전망, 수출 확대 전략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국가 개항입니다. 매력적인 아시아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성장 가능성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중미에 집중된 수출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다변화의 핵심 국가였으며 이제는 주력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농식품 소비시장이 미국 및 중국 시장을 활용하여 성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소비시장으로 주목받는 아세안을 통해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둔 한국은 젊은 국가인 아세안과의 고려 확대로 서로 윈윈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수출 동향과 전망입니다.
상단의 연도별 수출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는 안정적인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FTA 체결로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세안은 한류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수출 실적은 11% 성장하였으며 특히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이 29%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수출 전망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침체 위기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타 국가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수출 증가율을 감안하여 내년도 아세안 수출은 27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세안 경제에 직접적이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 아세안의 주 관광객이었던 중국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아세안으로 몰려온다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할 때 전략입니다. 조심스럽지만은 내년도 중국 관광객 특수를 감안하여 수출 전망치를 뛰어넘는 30억 불 달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으로는 아세안 시장 내에서 다변화 등 4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다변화 전략입니다. 저희 지사가 있는 국가는 대도시와 더불어 이선도시로 소비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와는 달리 이선도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도시나 관광산업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도시 등 거점 이선도시를 선정하여 초기에 소비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거점 이선도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CLN 국가와 특히 필리핀 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실 필리핀 시장은 2억 불 수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몇 년간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다변화국으로 선정하여 AT 지원인 파일럿 요원을 직접 파견하고 전방위적인 시장 개척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유망 품목 발굴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는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것도 계속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유망 품목을 현지 시장에 줄여도록 하여 수출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은 신품종을 소개하며 코로나 이후 건강식품이 수요층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품들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져 펫푸드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지 펫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하고 아울러 현지에서 수출업체와 같이 대규모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젊은 국가인 아세안의 소비주도 세력인 MZ세대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주 생활 권역인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무료 와이파이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 제공 등으로 그들의 새로운 모임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계 편의점이 아세안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공동물류센터 지정, 콜드체인 지원을 확대하며 인니의 경우 2024년도 한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여 수출업체 대상으로 홍보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오인 농산물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 한국산 확인 캠페인 전개, 아울러 단속 기관의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안 시장은 이미 검증된 무한한 잠재 시장입니다. 국내의 유망 내수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로, 기존 수출업체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 아시아 지역본부 직원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세안 지역 수출 전략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의 수출 전략 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T 파리지사 하정아 지사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류를 계기로 유럽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본 발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진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유럽 지역 농산식품 수출 전망과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시장 개요. 두 번째, 2022년 농산식품 수출 동향. 세 번째, 2023년 농산식품 수출 전망.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 수출 확대 전략 순으로 발표됩니다. 유럽 시장은 EU 27개국과 주요 시장인 영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DP 기준 세계 3위의 단일 경제권이지만 18개 국가만이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24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등 국가별 개별성이 존재하므로 주요 관심국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또한 식음료 부문 수출과 수입이 모두 세계 1위인 시장이며 유통 부문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권 내에 6개사가 유럽 기업일 정도로 농식품 산업에 있어 영향력이 큰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유럽 지역 농산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 11월 기준 유럽 농산식품 수출액은 6억 9,2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9.4%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61%에 달하며 18.5%의 증가세로 수출 실적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수출 실적을 살펴보자면 유럽의 주요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역시 최근 3개년 높은 증가를 나타내 2순위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 스페인의 소폭 감소세를 제외하고는 유럽 주요 시장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라면, 김치, 기타 파스타, 소주, 곡류조 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김, 음료, 커피조 제품, 새송이버섯 등이 주로 감소했습니다. 라면의 경우 22년 검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수요가 지속 확대되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였고 김치와 만두의 경우도 유럽 내 유통망이 확장되며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8% 수준의 증가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수출 전망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유럽의 경기 하강 기조, ESG 지속가능 소비 트렌드로 인한 자국산 식품 소비 경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식품 수입제도 등 수입제도 강화 추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농식품 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한국 농식품의 현지 유통망 확장세, 해운 물류비 정상화, K컬처의 인기로 인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10%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스왑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여건에 있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2023년 전망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농식품의 시장 내 강점으로는 한류로 인한 소비자 인지도와 관심 증가, 비빔밥과 발효식품 김치로 대표되는 건강식 이미지, 그리고 시장 내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맛과 제품 보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식품 제조 기술과 패키지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유럽 내 절대적인 한국 농식품 유통망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인 소비자 접근성, 그리고 다품목 소량 수출 체계로 라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중단 시 소량 품목의 수출도 위축되는 취약성, 그리고 유럽용 라벨, 패키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파리지사에서는 한국농산식품 대유럽 수출 10억 불 달성이라는
23년 전망치를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품목, 시장, 홍보, 인프라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품목에 있어서는 주력 품목과 전략 품목으로 마케팅을 이원화하여 성과를 높이며 유럽 내 확대 추세인 소비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 유럽권 K푸드 유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홍보로 소비자변 확대와 소비 부문을 조성해 나가며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 요인들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출 확대 전략별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적 특색이 강한 발효식품 김치와 장류, 그리고 버섯 품목은 셰프협회, 비건협회 등과 연계한 컨퍼런스와 언론 홍보를 통해 우수성을 홍보하고 원산지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메인스트림 유통체인에 대한 신규 진입 한촉을 통해 유통망 확장을 강화하고 일상적 식재료로서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레시피 마케팅과 레스토랑 소비자 체험 홍보 등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실적 비중이 높은 라면, 음료, 과자 등 주력 가공식품 품목에 대해서는 메인스트림 판촉과 대규모 소비자 행사와 연계한 체험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를 증대하고 오토 채널 등 온라인 채널 연계 홍보 판매 강화로 전국구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만두, 컵떡볶이와 즉석밥 등 HMR 제품류에 대해서는 글루텐 프리 비건 제품으로 홍보해 가치를 높이고 푸드서비스 체인 시장 개척으로 대량 수요처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개척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계획된 영국, 독일의 대규모 국제식품 박람회를 적극 활용해 한국관 운영을 통해 EU 시장과 영국 시장 바이어 타겟으로 신규 제품들의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최초 B2B, B2C 통합 추진으로 성과가 높았던 파리 루브르 K푸드 페어의 수요를 감안 행사의 규모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라면 음료 외에는 진입이 힘들었던 현지 대형 유통 매장에 김치, 소스 등이 신규 입점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접근성 제고에 효과적인 대형 유통망에 대한 판촉을 확대해 나가며 또한 차순위 시장 이선 도시까지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에 대한 판촉 지원을 강화하고 호레카 채널에 맞는 신규 마케팅 사업 체계 마련으로 시장 개척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 수출별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22년도에 지사에서 추진했던 사업 내역으로 국가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소비자 체험 행사 및 신규 채널 마켓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 내 ESG 트렌드를 타겟으로 하여 가성비가 높은 SNS 홍보로 한국 농식품을 활용한 비건 레시피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확대해 한국 농식품과 함께하는 저탄소 식생활 참여를 홍보하여 한국 농식품의 ESG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애로 해소 부분입니다. 지사에서는 7개국 전문 자문기관을 활용한 현지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유럽 지역 사업량에 대응해 전문기관 확대 지정으로 수입제도, 통관, 라벨링 자문 등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며 다각적 시장 정보 제공으로 기업들의 적시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개국에 위치한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시장 내 수요가 증가하는 냉장 냉동 제품에 대한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파리지사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출 전략 발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가실 때 주차권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수령하시고 2023년 더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